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출문제 또 3개 학교 시험지를 잘 풀어보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봤던 또 3개 시험지 그거 이제 또 다 까먹으셨을 텐데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노트에다가 본인의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 생각 흐름이나 거기에 필요한 개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시면서 이 뇌 속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면 분명히 시험이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른데 한 2-3주 정도 남았죠? 좋은 결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해보자고요. 알겠죠? 잘 될 겁니다. 집중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 또 아마 어느 정도 또 강의 길이가 러닝타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꼼꼼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뭐 딴 공부를 더 한다든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강의만 잘 집중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문제를 지금 안 푼 상태로 듣고 있다면 강의를 좀 끄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뒤에 본인이 실력이 없더라도 이게 안 풀고 들으면 어차피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점수 만들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고 이 강의도 듣는 겁니다. 뭐 저한테 검사 맡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그리고 점수가 혹시 30점이다 뭐 그렇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30점 있죠.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그 정도 점수가 피치 못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뭐 너무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본인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내가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거를 고민을 하시자, 이런 얘기고요. 일단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해설 중에서 뭐 맨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들 그래도 이 듣는 그 기본기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 더하기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장이랑 끝 장이랑 더해서 2019년도 대전여고 시험지인데요. 뭐야 이거? 자, 몇 번부터 할까 하면 일단 시험지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막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뭐 몸 좀 풀 겸 4번 문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일단 1번을 만났는데 뭐 어차피 다 해보긴 해야겠지만 혹시 다른 쪽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를 고려를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볼 줄 아시죠?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y가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방법은 0을 대입을 하셔서 0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요게 확인이 된다면 0,3은 2보다 위쪽이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점을 찍고,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2번이 틀렸고요. 3번도 틀렸죠. 그쵸?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 1,2의 대칭이라는 말도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느냐는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1사분면과 2사분면 그리고 3사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4사분면은 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뭐 1번을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아니, 안 하지. 지금 2, 3, 4, 5가 틀린 게 확실한데 여기서 뭐 굳이 1번을 뭐 확인해. 그럴 필요 없다. 그쵸?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글쎄요, 이거는 그냥 몸풀기로 한 거고 풀 게 없어. 문제 족밥이야. 그지? 5번 6번? 애들 장난이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경우의 수래도 6번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7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요, H 합성 GX가 2X 빼기 3이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X 더하기 5인데, 그러면 F 인버스 3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fx를 우리가 좀 편안하게 되어 있는 식이라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fx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역함수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f 인버스 3이 k다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얘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fk가 3이다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 3이 될까요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h 합성 gx가 2x 빼기 3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상한 애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이 합성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뭔지 아시죠? 위치 바꾸는 거.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괄호를 옮긴다, 요 내용인데, 그래서 얘를 괄호를 옮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h 동그라미 g로 괄호를 옮기고 그 다음에 fx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로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 우리는 h 동그라미 g는 현재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이다. 요 식에다가 f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fx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친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fx 빼기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 될 테고, 결국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fx를 우리가 깔끔하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방식으로 어차피 시험지에서 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k를 넣으면 3이다를 이용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k 더하기 4가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k가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2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기본 문제가 아마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일단 원하는 바는 뭐죠? 집어넣은 친구와 나오는 그 결과치가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a를 넣었더니 a가 나왔다. 그래서 이 fx가 a, a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a가 나오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a를 넣으면 2a 세제곱 빼기 a 제곱이 a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a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a로 묶어요. 그럼 a로 묶으면 2a 제곱 빼기 a 빼기 1이 될 테고, 우리는 2, 1에 1, 1 빼기 더하기가 되면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이제 3이니까 3개라고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털리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집합 x의 개수다. 자, 이거 원래 유형 문제집에 한번 무조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원소의 후보가 될 것이다.
얘들이 이제 원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원소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 얘네들 가지고 이제 집합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원소 3개로 집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8가지 중에 공집합이 아닌 애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제거를 해서 7가지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 문제인데 괜히 푼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쉽네요. 자, 다음으로 9번하고 10번 정도는 처리를 해주심이 맞지 않을까. 만약 안 되시면 반드시 질문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셔가지고 본인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9번하고 10번 정도 그리고 1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잘 좀 해보시고 1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경우의 수가 그래서 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약간 경험 부족하죠. 그래서 1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모두 일렬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냐, 직접 써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거죠. 남학생과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가는 건데 이들이 이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남학생이 총 4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명만 써놨죠. 그러면 남은 남학생 2명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만큼을 묶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양싸대에 남학생이 오게 되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쟤네를 묶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학생 3명만 맨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맨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잘못되는 거니까 제대로 가려면 쟤까지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남은 남학생 2명과 같이 나열을 해야겠다. 이 정도의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가지수가 각각 어떻게 될 건가를 각각 쓰시고 걔네를 곱하기로 연결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알겠는데 여기다가 대체 어떤 식으로 써서 곱하기로 연결할까? 이게 이제 또 쉽지 않은 게임이죠.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남학생 여기에 올 남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넷 중 한 명이 오죠. 그런 다음에 이쪽 끝에 이쪽에 올 남학생을 셋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학생 3명이 안에서 묶이게 된 거는 이미 팩트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그 묶음 안에서 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린 거기다가 3팩토리얼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 덩이랑 그리고 밖에 있는 남자 2명과를 나열을 합니다. 그게 뭐죠? 3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4번이 되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2번 문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가 있었다. 그 k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무리함수에서 뭔가 하나를 내야 돼? 이거 나온다. 안 나오면 제가 딱히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눈 감고 푸셔야겠습니다. 눈 감고 한번 해드리면 2,0이죠. 그림을 일단 그리셔야 돼요. 그림 없이는 좀 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디테일하게 묻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2,0이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왼쪽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무리함수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를 그리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단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한 점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위로 가면 안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접할 때가 될 테고 그때는 이제 한 점이 되겠지. 아유 여기까지 뭐 졸라 쉽지 뭐. 그래야지 뭐. 그냥 저도 왜 푸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풀 필요가 없잖아. 다 맞춘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 지점, 바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몇 점이 된다? 2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점이 되는데 이 마지막 2점이라는 게 바로 2,0을 지날 때가 마지막 2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아래로 가면 또 한 점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접할 때랑 2,0 지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즌 1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하나 계산해드렸던 것 같은데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시즌 1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단 공부를 하시는 게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블로그 가면 다 있다. 시험지 다 있으니까 다시 다운 받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걔를 보시고 이 문제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넘어가지고 자 다음으로 가보는데요. 우리 이제 조합 쪽이 약간 뒷부분이랑 좀 대충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이제 털리게 되는 거지. 뒤에가 좀 부족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이제 이딴 소리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막아야겠죠?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남은 문제는 한번 쭉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13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과 M 위에 각각 5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점들 중에 적어도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대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전체 10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으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직선이 돼요. 10C2를 하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 이 10C2는 사실상 너무 많이 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뭘 어떻게 많이 센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건 다 알잖아. 다른데 봐봐. 얘하고 이렇게 만약에 2개가 선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2개가 선정이 되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가 선정이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이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선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이 10C 공식이 편리하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싹 써버리면 너무 많이 샌다는 겁니다. 직선에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개수를 셌다는 거죠. 2개의 점을 연결한다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 중복을 우리가 좀 썰어줘야겠죠? 제대로 좀 썰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막 불필요한 정보를 막 계속 이렇게 짐 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정돈이 안 되고 망한다. 알겠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잘 우리 배우는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써먹을지 계속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노트에다 쓰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똑똑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OC를 하죠. 5개 중에 2개를 뺍니다. 이렇게 일단 제거를 하신 뒤에 여기서 하나를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도 OC만큼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빼고 하나로 세주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총 27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선의 개수는 27개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개수로 가는데 삼각형도 똑같이 우리가 세 점이 있으면 걔네를 연결하는 순간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C3을 하는데 또다시 저기 5개 점에서 3개를 뽑는, 즉 일직선상에 있는 친구가 문제라면 문제다. 그래서 5C3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5C3을 빼는데 지금 얘는 더하기를 안 했잖아요. 왜냐면 이 5개의 점에서 3개를 뽑은 친구는 삼각형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빼주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100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정도면은 이제 애들 장난이죠. 근데 이제 아직 약간 빌빌대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서 x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x가 1, 2, 3, 4, 5가 있었어요. 그리고 x가 1, 2, 3, 4, 5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f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 5, 4, 3, 1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F2보다 F3이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잠깐 보시면 2가 간 값보다 3이 간 값이 더 큽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여기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자동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OC를 처리하면 얘가 1로 가고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하여 1, 4, 5가 가는 그 갈래길이 1이 일단 3군데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는 2군데, 5는 1군데로 간다라고 하셔서 답을 1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번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번 같은 애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보이는 애들이 다 나올 것 같아. 이게 이제 좀 노멀한 그런 시험지거든요. 요 정도 나오면 저는 이제 한 90 틀릴 게 없어. 다 맞았지? 그지? 풀면서 딱 틀릴 게 없는 굉장히 무난한 시험지입니다. 이거 2019년도 대전여고 이 시험지 말이에요. 15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쟤네들이 2점에서 만난다?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앞에 있던 무리함수와 직선하고 결이 달라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2차 함수하고 그리고 무리함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2점에서 만난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아는데 그냥 설명하는 거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네가 이런 식으로 설명 못하면 좀 위험한 거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보시고 얘네가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역함수냐, 근데 이제 빼박이에요. 역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얘가 y는 3분의 루트 x-k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역함수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 역함수가 fx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2차 함수와 y는 x, 이 2개가 2점에서 만난다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역함수 확인, x는 3분의 루트 y-k라고 만들고요. 3x는 루트 y-k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9x 제곱이 y-k가 될 테고, y는 9x 제곱 더하기 k가 되면서 실제로 역함수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 건데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y의 교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2차 함수 있죠. 저 2차 함수와 y는 x가 같다라고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x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0이라고 하시고 1-36k가 0이 되면서 k는 36분의 1인데 여러분 이거 0보다 크다니까 그쵸? 그럼 36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답을 좀 잘못 써놨네. 답이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36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k는 36분의 1보다 작은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정을 좀 해야겠네. 요게 좀 1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는 1대1 대응인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f2 더하기 f4의 값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고 fx가 x랑 다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f1은 1이 될 수 없다. 그 정역과 치역이 같을 수 없다 라는 말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f2 빼기 f3하고 f4 빼기 f5가 f1과 동일하다라는 이 미로, 그쵸? 미로라고 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셔야겠죠? 저거 and, 그리고 저 F2가 2가 되면 안 되고, F3이 3이 되면 안 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써있는 이거랑 같이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합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도 조합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들도 해봐야겠지. 숫자를 때려 박아봐야 돼.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뺀 거에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 뺀 거에 값이 있을 거다. 그게 F1이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4 빼기 1이고 얘가 5 빼기 2 얘가 3이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가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4 빼기 1과 5 빼기 2는 3이 맞으니까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족밥이란 얘기죠. 보세요. 지금 애들 장난이잖아. 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5번이 됩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겠다. 어디를? 경우의 수를. 자, 그렇게 보시고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야,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원래 이제 2019년도에 18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구한 시험지가 약간 프린트가 이상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가 아니라 애를 보냈습니다. 문제 이상해. 그래서 보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 이거 원래 18번인데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이러지는 마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어차피 2년 전 시험지라 뭐 그렇게 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겠죠? 자 보시면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약간 공식화해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1부터 20까지 숫자를 우리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바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데 나머지가 0인수와 나머지가 1인수 그리고 나머지가 2인수로 분류를 하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었죠. 나머지가 0인수는 즉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3의 배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나머지가 0이겠죠. 그래서 한번 다 써보면 3, 6, 9, 12, 15, 18 이게 나머지가 0인수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가 1인수는 1, 그리고 4, 7, 10, 13, 16, 19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2인수는 2, 5, 8, 11, 14, 17, 2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신 뒤에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나머지의 합이 0이 되면 그게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끼리 더한다. 일반 저 본체 숫자로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더하기가 좀 힘들어요. 언제 뭐 19하고 20하고 더한 다음에 8이랑 더하고 이러고 있냐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준으로 애들을 분류한 것이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합이 0 말고 또 뭐가 되냐면 나머지 합이 혹시 3이거나 아니면 6이 된다면 이것 또한 3의 배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어떻게? 꼭 좀 기억하자.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를 얘를 보이죠? 6시3으로 갑니다. 나머지가 0짜리를 3개를 더하면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시3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가 1인 애를 3개를 뽑으면 그거를 더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하기 7C3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2짜리 이 친구들도 나머지를 더하면 나머지가 6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7C3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머지가 0이네,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이네를 더한다면 나머지가 3이 되면서 결국 677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 더하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1번은 하기에는 너무 쉬운 것 같고요. 서술형 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또 이제 좀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맨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대충 하잖아 또, 그지? 그럴수록 정리를 또 잘 해야 된다. 그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막 그렇게 어렵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름 신경 써도 내줬는데 우리가 만약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 털리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서술 2와 서술 3을 해보겠습니다. 7명으로 이루어진 수학 동아리에서 3개의 조로 나누어 부스를 운영하려고 할 때 조를 편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를 편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제가 이 분할과 그리고 분배거든요. 분할 그리고 분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조를 편성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팀을 분할만 좀 시켜달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할을 시킬 거냐면 7명이 있는데 얘를 3개 조로 나눈다라는 그 말은 5명, 1명, 1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명, 2명, 1명으로 또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명, 3명, 1명으로 또 분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명, 1명, 1명부터 말씀드리면 7C5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 명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중복만큼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덮어 씌우면서 21가지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 4명, 2명, 1명 같은 경우에는 7C4 곱하기 3C2 곱하기 1C1이고 이거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할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답을 써주면 된다는 거고요. 얘가 이제 105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 3, 3위는 어떻게 써? 중복이 발생하겠지. 3개가 그 팀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이 발생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C3 곱하기 4C3 곱하기 1C1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70까지가 나오면서 얘네를 다 더하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YZ가 있었는데요.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Z로 간답니다. 근데 이제 F가 1대1 함수일 때
G합성 F의 치역이 Z가 되도록 하는 두 함수 FG의 순서상 F, G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X가 0, 1, 2, Y가 0, 1, 2, 3, Z가 0, 1이 있었어요. 근데 X에서 Y로 가는 걸 F라고 부르고 Y에서 Z로 가는 걸 G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함수 두 개를 돌렸을 때 Z에 잘 꽂혀야 되고요. 그리고 F는 또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요. F, G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F, G 1대1 함수. 야,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 사실 3 곱하기 3패? 자, 한번 볼게요. 일단 F의 개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의 개수는 그냥 1대1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냥 0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고 1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함수라는 것은 이 0, 1, 2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받은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0과 1로 가면 되겠죠. 분할 분배가 막판에 몰빵이 돼 있네, 이 시험지. 자, 그럼 봐봐.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두 군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보내기 같은 느낌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작살납니다. 왜 작살나냐면 재수 없으면 한 번에 다 0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1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작살난다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치역이 Z가 돼야만 해. 0과 1이 모두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그죠? 그러면 0과 1이 모두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 이걸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세 개가 전부 다 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분할을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원소를 2개, 1개로 쪼개자 라는 의미로 우리는 3C2 곱하기 1C1로 쪼갤 수가 있고, 자, 근데 아까 위에 있는 문제였나요? 위에 있는 문제는 분할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얘네를, 자, 이제 팀을 구성했어. 이 구성된 팀을 0과 1로 보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팩토리얼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 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확실히 풀이가 짧은데 정확한 생각 정리로 확실하게 공식을 써서 답을 내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 고려하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144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2019년도 그 시험지 해설 마치고요. 다음 시험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020년도죠.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동대전고 시험지 해설 한번 보여드리는데 시험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풀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그냥 무난한 시험지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1번 틀렸나? 함수의 그래프? 5번이죠. 그죠? 함수의 그래프는 5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함수가 될 수가 없냐면 이런 거였죠. 요렇게 그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말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화살표를 두 군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탈락.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페이지에서 제가 굳이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제가 이번에는 그 블로그에다가 이 해설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해설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좀 쉬운데 내가 틀렸다 뭐 이런 거는 그 해설책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역시나 본인이 직접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당연한 것들이 돌아가야 돼. 아니 지가 모르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성공적인 학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모르는 걸 알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 그지?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럼 때려쳐야지. 그냥 저기 공부라는 거에 그 하는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는 걸 이제 알고 막 이렇게 알려고 하고 뭐 이걸 탐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어때? 좀 이게 이상한 말로 들리나? 그럼 네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너무 이제 정말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내셨어요, 시험지가. 7번 9번 이런 거 이거 풀 거 아닌 것 같아, 그지? 몇 번 해야 되지? 그래. 제가 8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8번 시험지가 안 보여. 그래서 나 못 풀겠어.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8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거를 정리정돈부터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F 인버스 합성,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갈 때 순서도 바꾸고 인버스까지 붙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F 합성 G 인버스 B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G 인버스 B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얘네는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G 인버스 B만 구하면 된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시험지에서 나왔죠. 는 K라고 만드시고 GK가 B다라고 하신 뒤에 우리 G라는 함수 대체 무엇을 넣어야 B가 될까?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찾고 싶어요. 근데 얘가 Y는 X죠. 그림이 많이 좀 맛이 가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점이 B,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우리 뭐 하는 중이야? GX는 요 아래로 이렇게 생기는데 쟤한테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냐? 이거 찾는 중이죠. 그래서 이 점 보이시죠? 이 점은 C, B가 될 테고 우리는 K가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G에다가 C를 넣으면 그게 B가 나온다. 그래서 K는 C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기억님 디귿에다 물어봤는데 뭐 단 하나도 모르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짝수를 양 끝에 놓는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기억 같은 경우는 짝수가 현재 이제 2, 4, 6 3개죠. 근데 이 친구를 양 끝에 놓는다는 것은 3 곱하기 2로 양 끝에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운데에 5개의 숫자를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5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게 120 곱하기 6이 되니까 720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볼게요.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질문인데요. 짝수라는 건 2, 4, 6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이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이렇게 되죠. 이웃한 거 하나로 묶고요.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묶음 내에서 나열을 하는 게 3팩토리얼이 되고 우린 그걸 당연히 720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귿 한번 보자고요. 디귿은 홀수와 짝수를 번갈아 놓는 경우의 수는 144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번갈아 놓는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기본 유형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홀수와 짝수가 개수가 같으면 번갈아 놓는다는 게 홀짝으로도 되지만 짝홀로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약간 밸런스가 붕괴됐다. 벨붕인데 짝수가 3개 그리고 홀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번갈아 놓는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 홀짝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짝수가 적어서요. 짝수부터 시작하면 번갈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가지수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홀수 4개를 나열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짝수 3개를 나열하자가 되면서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계산하면 24 곱하기 6이 될 테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골라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 fx와 그리고 무리함수가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림을 좀 그려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역함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나오기로 추정되어 있는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서 어떤 점에서 만나네. 그러면 a가 어때야 되네.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일단은 x가 1 그리고 y가 2분의 1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점근선에 x가 1이 있고요. y가 2가 있었습니다. y가 2가 이렇게 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한다? 0을 넣어보죠. 그럼 0을 넣으면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지점을 지나게 되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는 2부터 4까지고요. 이렇게 말이죠. 이 범위에서 얘하고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최대 범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겠죠?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겠지. 루트 a로 묶으면 x 빼기 1에 더하기 2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1,2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1,2라는 게 대체 어디가 되냐? 바로 이 지점이 되겠군요.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부터 뻗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과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2, 몇인지를 일단 구해야겠어요. 2,3이고 그리고 4,3분의 7이 되겠죠. 4,3분의 7이 되면서 결국에 여기를 지날 때가 a의 아마 최대값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지날 때가 a의 최소값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해서 두서 사이로 하면 돼. 그럼 구해봐라. 알겠지? 뭐 애들 장난이다 문제가. 사실 여기까지 풀어줬는데 틀릴 게 없습니다.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문제가. 자, 그리고 일단 1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바로 앞 시험지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16번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가만 있어봐. 17번이 문제 오류. 네, 맞아요. 17번 문제 오류. 17번은 그냥 제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페이지는 이렇게 처리를 해볼까 해요. 뒤에 어려운 거 많네 이제 보니까. 언제 다 풀어?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D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대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A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에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B에다가 파란색을 칠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D가 이제 문제가 된다. 자, 지겹죠, 그죠?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애입니다. D가 파란색일 때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노랑 아니면 초록일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걸 택하냐에 따라서 C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그 갈래길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D가 만약에 노란색이 오면은 C에는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D에다가 파란색을 칠하게 되면 C에는 몇 가지?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다. 이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BD가 같은 색일 때와 BD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럼 A가 이제 빨간색이니까 네 가지, 그리고 B에다가 일단 세 가지를 칠하는데, 우리 D가 B의 색깔을 따라간다는 그 얘기는 갈래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같은 색이 나오게 됐는데, 그럼 같은 색이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갈래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곱하기 3으로 가고요. 그 다음 BD가 다른 색일 경우를 말씀드리면 4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D가 다른 색이라는 것은 노란색 혹은 초록색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36가지가 되고 얘가 48가지가 되면서 답은 4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16번이, 자, 우리 16번 문제 한번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까다롭죠.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자, A가 부전승 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3명을 일단 그룹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6C3 곱하기 3C3이라고 하시고, 근데 이렇게 그룹을 나눌 때 그 중복이라는 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에 ABC, 여기 DF가 올 수가 있고, 여기에 DF, 여기에 ABC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2로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A를 부전승 팀에 넣지 않는 걸 목표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이 A라는 애를 이쪽으로 넣는다라는 걸 우리가 가지수 갈래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A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 BC 중에 누가 일로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부전승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부전승으로 갈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둘 중 하나가 부전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왼쪽 그룹에 대한 모든 갈래길을 만들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한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도 대체 누가 부전승으로 가고 누구 두 명이 예선을 치를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f합성 fx가 x다라는 이 말이 있을 때 구해주세요 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 지난다는 건 당연히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말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6이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6은 1 더하기 b가 되겠어요. 그쵸? 뭐 이 정도 일단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면 fx와 f 인버스 x 그 함수와 역함수가 동일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역함수를 구하시고 함수와 동일해진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가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저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봅니다. x는 이라고 쓰고요. y 더하기 b분의 ay 더하기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xy 더하기 bx가 ay 더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얘는 이제 a 빼기 x, y는 bx 빼기 6이 될 테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분의 bx 빼기 6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저 친구랑 동일하다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6이 될 테고 우리는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아주 소중한 정보를 얻어낸 것이죠. 그럼 저기 있는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 1 더하기 b가 될 테고 2b가 5가 되면서 b가 2분의 5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서 그들을 저기다가 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족밥이란 얘기야. 그지? 오늘 푼 거 중에 어려운 게 없어. 여기 맨 뒷장부터, 맨 뒷장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 일단 20번은 늘 나온다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안 할 생각이고요. 네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19번, 21번, 그리고 22번, 그리고 23번을 좀 잘 집중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가 만약에 떴다. 웬만한 학교 시험지 맨 뒷장 치고는 쉬운 편이거든요. 요 정도 나오면 100점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해주시는 게 맞아 보인다. 잘 정리해보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어보세요. 보겠습니다. 19번 xy에 대하여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x가 1, 2, 3, 4가 있었고요. y가 1, 2, 3, 4, 5, 6, 7, 8이 있었는데 f2의 값이 짝수랍니다. f2의 값이 짝수. 2라는 친구가 짝수로 간다라는 말은 2, 4, 6, 8 이렇게 네 군데로 간다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이 함수의 구조가 감소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숫자가 오히려 작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1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더 작은 애가 더 큰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1이란 친구는 5, 6, 7, 8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3과 4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1부터 3까지로 가야만 합니다. 라고 읽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삼으시고 상황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가 2로 갈 때, 그리고 2가 4로 갈 때, 그리고 2가 6으로 갈 때, 2가 8로 갈 때 분류하셔서 그때마다 갈래길이 몇 가지가 되느냐를 구해서 그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1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가 2로 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1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네. 아니 잠깐만. 아니 3, 4가 그럼 갈 수 있는 게 1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더 큰 애가 더 작은 애로 가야 한다. 절대로 겹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얘는 아예 개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이해됐지? 이해됐으면 다음부터 여기 뒤엔 니들이 해야지.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입만 아픈 거지. 2가 4로 가는 경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몇 가지가 되려면 4가지가 5, 6, 7, 8 그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 4는 1, 2, 3 중에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3C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12가지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가 6으로 갔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2가 6으로 갔을 때는 1이 가는 게 이제 둘 중 한 군데가 되겠죠? 그리고 3과 그리고 4는 5가지 중에서 2군데를 골라서 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OC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20가지 더해서 32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네. 그지? 경원에서 놓치면 안 돼. 여기 22, 23, 21 이런 애들 계속 오래 걸려. 근데 이 19번을 하나 건져줘야 된다고. 20번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해줘야 되고. 오케이? 전략적으로 잘 해보자. 21번 보겠습니다. 근데 21번은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잘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시면 좀 그릴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G합성 f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작업인데 이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합성함수를 그려주자.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한 50% 정도의 학생들은 잘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문제죠. 합성함수를 재빠르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원래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가 f를 타면 fx가 될 테고 그 친구가 g를 타면 g 합성 fx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그리는 방법, 바로 그 범위를 잘 써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작업이 될 텐데 이 fx라는 것은 정확하게 1을 중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갈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에서 1까지 갈 때와 1부터 2까지 갈 때를 나누어야 해로 가신 것이고 지금 1이 한 이쯤에 있고 2가 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합성 함수는 일단 시작 지점과 그리고 끝 지점 이렇게 두 군데만 보시고 시작과 끝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해볼까요?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fx의 y 값이 어떻게 될까? 이걸 보는 건데 0에서 2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1에서 2까지 갈 때는 2에서 0까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2에서 0까지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계속 해보면 0에서 2까지의 gx를 그려달라. 어디다가? 0에서 1까지 x에다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요 안에다가 그려주세요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 2로 이렇게 쭉 당기다가 그쵸? 왜 휘었어? 2로 이렇게 쭉 당기다가 중간 지점이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2분의 1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갈 때는 저 gx가
2에서 0까지 가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2에서 0까지 가는 그림. 자,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그려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운데 지점까지 올라가 주세요. 자, 그런다고 어떻게 하세요? 쭉 가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다리꼴의 합을 구하시면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fx가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2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 점근선이 2와 1이다를 가볍게 예측할 수 있겠고 니은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y는 x 빼기 2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x 빼기 1이 되면서 니은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디귿입니다. fx의 그래프 위의 점 P, a, b와 2, 1에 대해서 대칭인 점 a', b'에 대해 PQ 길이의 최소값이 4루트 2다라는 이거 하나의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디귿 보시면 2하고 1을 찍죠. 2, 1을 찍고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어떤 a, b라는 특정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최소값은 역시나 아까 전에 여기 써놨던 이 직선 있죠.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저 친구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이제 요 놈이 뚫고 가는 바로 요 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야말로 우리는 바로 최소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점을 구하시는 거예요. 뭐 얘도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두 점을 구하셔서 두 점의 거리로 하셔도 되고요. 이 점을 구하신 다음에 이 점과 2,1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거를 2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향으로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일단 어차피 점을 하나든 두 개든 구해야 되니까 그 점부터 구해보죠. 그러면 교점으로 가야겠죠. 교점이라는 것은 이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2 여기다 쓸게요. 이거 하고요. x 빼기 1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고 만들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한 곳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4x 뭐야 이거 는 0이 되죠. 그래서 0하고 4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이 그림이 아니라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굳이 그림을 수정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좌표만 알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4콤마라고 쓰시고 4,3이고요. 그리고 0,-1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이 PQ의 길이는 그냥 쟤네 둘을 길이를 스트레이트로 구해도 상관이 없겠군요.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16으로 갈 수가 있겠고 루트 32가 될 테니까 4루트 2로 해서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로 가도록 하죠.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고 y는 fx 위에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디귿과 잘 연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럼 여기를 지나고 중심이 요 위에 있고 fx 위에 점을 지나는 원은 당연히 요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셔야겠죠. 여기서 괜히 객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무슨 야 이거 없어 젠장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름을 구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의 지름이 4루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은 2루트 2가 될 테고 넓이는 8파이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이제 마지막으로 미음만 맞추면 되는데 젠장 못 풀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다. 앞에 졸라 빨리 풀었으면 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그 22와 23은 일단 학교 측에서 이건 100점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아요. 그 23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50분짜리 그 시험, 뭐 현실적으로 OMR을 제외하고 한 45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21번까지 퍼펙트하게 맞춰주시고 이 두 문제를 시간이 되면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두 개 뭐 틀린 거지 뭐. 그래서 90점 맞는 거야. 그러면 90점이 1등 나오겠지 뭐. 보면은 요 정도면은 한 80 몇 점이면은 한 80 중반 정도면 1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미음을 해야 되겠죠. 미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음의 의미가 대체 어떻게 되냐? F합성 FK가 K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값이 두 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F합성 FK가 K입니다 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미음 위에다 쓸게요. 미음은 FK와 F의 인버스 K가 같다라고 하시고 이거가 그쵸? 이게 둘 다 이게 같다가 되는 그쵸? K의 값이 두 개다. 네네네. 값이 두 개. 자, 그럼 이제 해석 이렇게 할게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결국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다 라고 읽어주면 될 테니까 우리는 이거를 내려가네. 이거를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2가 x입니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테고 x제곱 빼기 3x 빼기 2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쵸?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디서 봐. 저거 왜 저렇게 써있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친구를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는데 그게 17이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맞아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세직선 x는 4, x는 7,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경계 및 내부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a개다 라고 되어 있고요. a개 점 중에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야, 아주 좀 대단한 문제죠. 점의 개수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까지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안 좋지만.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크게 그리셔야 될 듯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점근선을 x는 1과 y는 2로 그릴 거거든요. 그쵸? (0,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생기고 요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x는 4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요 지점을 제가 x는 4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x는 7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x는 7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y는 3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언제 3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3이 될까?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10이 3이 되는 x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2x 더하기 10이 3x 빼기 3이 될 테고 x가 1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3,3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y는 3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을래? 바운더리가 밑바닥이 3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4, 몇을 지나는지와 7, 몇을 지나는지, 그리고 지금 요 정도 점이 일단 이렇게 보이고, 당연히 5일 때와 6일 때는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서 그 안에 정수의 그 개수를 세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4를 넣으면 4, 라고 쓸 테고 3분의 18이 돼서 4, 6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7, 라고 쓰시면 6분의 24가 될 테니까 7,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와 6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입을 해봤으니까 대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5,5가 되고요. 그리고 6,5분의 2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점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4인 지점의 점이 이렇게 요 정도 나올 테고, 이거 3인 y가 3일 때 점이 요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5일 때 점이 한 요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총 점이, 일단 얘는 빼야 됩니다. 이 친구는 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점의 개수라는 게 총 11개가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1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B는 뭐냐면 11개 점에서 2개를 뽑자라는 얘기니까 11시 2를 진행하죠. 11시 2를. 그럼 11시 2를 진행했을 때 안 되는 애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해줬던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지점이 몇 개나 되냐면, 안 된다기보다는 투머치하게 센 부분이 나온다라는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만큼이 현재 투머치, 그리고 여기도 투머치, 그리고 여기도 현재 투머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시 2인 부분이 바로 저 정도 지점이 보인다. 그래서 4시 2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이 지점이 총 3개의 줄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3개짜리 라인들이 또 보이죠. 어디가 있냐면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죠? 여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C가 두 팀이 잠깐만, 계속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지금 4C를 4번을 작업했어. 왜지? 가만있어 봐. 4322. 어디가 세 점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4점 라인이 하나 둘 셋.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맞지? 3점 라인 2개 맞잖아. 더 없지?
이게 6,4인가? 이게 지금 6,4니까 얘도 세 점 라인에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얘가 7,3이니까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 복잡합니다. 이 친구도 현재 대각선 라인으로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빼기 3C 더하기 1다리가 2개가 있다. 그러면 계산 내가 원래 처음 계산한 게 잘못된 거네. 그럼 11C2 같은 경우는 55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이 되겠죠? 오, 뭐야? 결과가 똑같아.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31 빼기 11이 돼서 20이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이거 자기 것 좀 만드는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2019년도 동대전고 시험지를 풀이를 해볼까 하는데, 그 앞부분은 제가 이제 또 컬러풀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아이패드 해설지를 잘 올려놨기 때문에 앞부분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영상 시간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시간 넘어가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되고, 좀 겹치는 부분은 처리를 잘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 2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3페이지가 3페이지가 어렵네.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16번 문제 오류? 네, 16번은 문제 오류라고 뒤에 써있네요. 그래서 뒷부분에 그래도 역시 이제 조합 쪽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경우의 쪽 최대한 좀 신경 써드리고 12번하고 13번 그리고 17번 정도는 그래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5번 해봐야겠네요. 15번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18번 하고 22번 순으로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12번 대진표 작성. 아까도 있었던 건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3개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C4 곱하기 3C3으로 작업을 할 거고, 여기 이제 4개 팀이 나오는데 그 4개 팀에서 두 팀을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4C 곱하기 2C를 할 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2로 나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간 3팀 중에서 두 팀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곱하기 3C2로 해주시면 답이 3번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9개의 점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걸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기억 점 2개를 이은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26개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C2를 하죠. 9C2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너무 투머치하게 센 거, 그게 직선 아닙니까? 그죠? 아유, 오늘 3개 시험지 다 있잖아. 그지? 알아서 하자고. 그럼 이제 5개의 점에서 2개를 뽑은 친구를 빼고 하나 정도를 더해주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26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보시면 삼각형의 개수 같은 경우는 9C3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5개에서 3개를 빼면 이게 이제 삼각형의 개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얘가 이제 74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오각형인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대표 문제집이죠. 센인가?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어차피 기준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5개의 점으로 오각형이 나오고 싶다. 저기를 1번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저 1에서 점이 한 개만 뽑고 그 위에를 저 2번이라고 해놓을게요. 2에서 점 4개를 뽑으면 오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에서 점 2개를 뽑고 2에서 점 3개를 뽑아도 그게 오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점 1개를 뽑으면 5C2 곱하기 4C4가 아니죠. 5C1 곱하기 4C4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에서 점 2개는 5C2 곱하기 4C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지고 얘가 40가지가 되면서 45가지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 문제가 하나의 기본 문제 같은 느낌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함수가 2개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g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저 친구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제끼고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행 한번 해보면 가만있어 봐. 0에서 2까지 이 hx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0부터 2까지는 fx를 따라주는데 2부터 4까지는 g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빼기로 묶어서 x 빼기 4가 된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였냐면 첫째 y축 대칭을 하는 거였습니다. y축 대칭을 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y축 대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y축 대칭을 하면 일단 마이너스 x가 되는데 그 친구를 x축으로 4만큼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의 괄호 x 빼기 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hx라는 친구는 0부터 2까지는 fx를 그린다. 이렇게 일단 똑같은 걸 그려주고 2부터 4까지는 저걸 그린다. 저게 뭐냐면 보세요. gx라는 애를 y축 대칭을 하면 요 정도 그림이 나오게 되죠. 요 정도 그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4만큼 밀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쵸? 아 이거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얘를 밀면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2는 2로 가겠죠? 자 얘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한 칸이 올라간 이 그림을 hx라고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모든 준비가 끝났네. 이대로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g에다가 작업하면 되는데 g1 같은 경우엔 0이 되고요.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기억을 맞다고 할 수 있겠군요. 자, 니은 보시면 h1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것이고 h3도 0이 되는 게 우리가 hx를 잘 그려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 디귿인데 4를 h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50번 사이클 돌리면 과연 2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보시면 4가 h를 일단 타면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러면은 이 1을 또다시 h로 보내면 0이 되고 0은 2로 가고요. 2는 2로 갑니다. 골 때리네. 여기 막판에 갑자기 2로 가지. 그럼 그냥 계속 2네. 그죠? 그래서 맞다. 답이 5번.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네들 그거야. 역함수. 그 아까 전에 나왔죠? 의심해본다. 근데 확인해보면 역함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확인 안 할게요. 얘들은 역함수가 맞고요. 역함수이다 보니까 얘가 녹아버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결국 F3으로 바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3을 집어넣게 되면은 3이 나오는 게 맞아서 기억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냐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진행하면 될 듯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루트 3x-5 더하기 1은 x예요 라고 만들어 주시고 결국에 루트 3x-5가 x 빼기 1이 되면서 우리는 양변을 제곱하시면 3x 빼기 5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 되고 두 개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들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디귿 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gx-x는 0의 실근을 알파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gx가 x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y는 gx와 y는 x의 교점을 알파라고 하겠다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거라고 할 때 f 알파 빼기 알파는 0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f 알파가 알파다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고 이 얘기는 결국 fx는 x의 실근이 알파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fx와 gx 그리고 y는 x 이 친구들은 교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국 gx는 x의 실근이 알파라면 fx는 x의 실근 또한 알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다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할만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저도 편집을 좀 하려고요. 편집을 좀 해야겠지? 자, 18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A 마이너스 1,1과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B가 있었는데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7 플러스 1 위를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하여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대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역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그림 그려보자. 이렇게 이제 볼 건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A라는 점이죠. 얘를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B가 나오게 되고 우린 그걸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로 갈 건데요. 역시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7,1이라는 점을 찍고 그렇지 뭐. 그지? 요 정도? 그리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사분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위를 A, B라는 점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A와 B라는 거는 이미 결정이 났죠. 이거는 고정이야, 고정. 픽스가 됐다고. 얘는 이제 픽스가 된 상황이고, P라는 점은 요 빨간색 위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ABP의 넓이의 최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쵸? 근데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또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접하는 그 직선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직선을 구한다면 그 직선과 이 점, 그냥 아무 점이나 잡고 여기와의 거리가 곧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만드시고, 얘하고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7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만드신 뒤에 그 판별식의 0이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다 라고 만드신 뒤에, 생각보다 그 계산이 좀 빡셀 것 같은데 제곱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kx에 더하기 2k 더하기 2x가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우린 판별식이 0이다를 작업을 하게 되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이다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되고, K제곱에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이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10, K가 3분의 5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틀렸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있어봐. 아니, K가 5라는데? 잠시만요. 아닌가? K가 5. 자. X제곱에 4 빼기 2KX. 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6. 이게 맞지 않나? 마이너스 2K.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맞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맞고요. 마이너스 2K가 되면서 더하기, 네네네. 이렇게 되고, 판별식 좀 다시 쓸게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에 마이너스 K제곱에 더하기 2K 더하기 6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0이라서 K가 5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K가 5가 나왔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이제 우리가 넓이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밑변의 길이가 루트 4 더하기 4가 돼서 2루트 2가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높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라는 친구하고 1, 마이너스 1과의 거리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루트 2에다가 절대값에 1 빼기 1 더하기 5가 나오면서 루트 2분의 5가 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요. ABC가 서로 이웃하지 않고 EF도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야, 다 이웃하지 않대? 어떡하라는 거야?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ABC 띄우는 게 좀 더 분위기가 무겁죠. 그죠? 세 개를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띄워 보겠습니다. 세 개를 지으면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하자. 그렇게 따지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ABC를 제외한 DEF를 먼저 띄워서 나열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AB 라인을 집어넣자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여기가 EFD일 때가 있을 테고, 그쵸? 그리고 맞잖아? 그치? 이게 EDF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여기에 무조건 A, B, C 중 하나가 와줘야 한다. 왜냐면 E와 F가 이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나열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지금 뭔 짓을 한 건지를 모르겠네. 일단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렇게 되나? 네. 그러니까 EF도 되는데 FE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맞죠? 두 가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중에 하나가 여기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셋 중 하나가 좀 들어가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보고 나머지 친구들 여기 이제 세 자리 중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해서 3 곱하기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6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F 한번 볼게요. EDF 같은 경우는 이것도 E와 F가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네 자리 중 들어가라 해서 432로 해서 48가지가 되고 더해서 8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좀 맞춰보고요.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서 시험을 잘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남은 기간에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다. 고생하셨습니다.